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대상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컴버그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컴버그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동과 대상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계속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론격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정동이 대상관계하고 어떤 연관을 맺는지 그거에 대해서 20원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상황, 그러니까 우리 임상 상황, 상담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동은 많이 올라오지요. 관찰이 잘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항상 인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상관계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는 엄마하고 맺었던, 아빠하고 맺었던 대상관계적인 측면이 질이 우리 무의식 안에 담겨져 있죠. 이게 바로 전이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자, 정동은 환자의 자기 표상들과 다른 대상 표상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표현합니다. 전이 안에서 이런 하나의 정동 상태는 환자의 과거 중요한 대상 관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우리가 탐색해 들어가는데 이 정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또 정동은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적인 환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제 엄마가 나오고 엄마가 내 말대로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환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 막바로 이렇게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린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연약한 새싹이 갑자기 추운 겨울에 현실이라는 벽을 이렇게 마주친다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현실에 나가기 전에 이 환상의 작용을 통해서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이것들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우리 아이들이 해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동의 경험을 통해서 환상을 만드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에서 강렬한 정동 상태가 활성화되면요, 환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만족스럽거나 좌절스러웠던 과거의 어떤 대상관계를 회상을 합니다. 과거의 대상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요, 환자는 그 관계를 재활성화할 거라고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고통스럽다면 그 관계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할 것이죠. 이렇게 정동 상태가 이 환자가 지금 전이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가까이 오고 뭔가를 좋음을 재활성화하려느냐, 아니면 너무나 좌절스럽고 나쁜 관계였기 때문에 이걸 도망가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시적인 정동적 기억이요, 아주 전적으로 좋거나 또는 전적으로 나쁜 절정 정동 상태와 연결되고 최초로 통합되면서 구체적인 소망 환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정동의 기억들, 정동의 경험들이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기억 속에 쌓이죠. 이런 정동적 기억은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전적으로 좋은 것, 절정 경험입니다. 전적으로 나쁜 것, 나쁜 절정 경험입니다. 이런 절정 정동 상태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것들이 통합되어지면서 어떤 소망, 구체적인 소망 환상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좋은 건 다시 경험하고 싶죠. 재활성화시켜서 다시, 그래서 우리 소망 환상 속에서 맛있게 먹고 싶고 충족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소망 환상들이 봉골봉골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섭거나 나쁜 것들은 피하고 싶죠. 아주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 거부하고 싶은 이런 소망 환상들이 우리 속에서 정동적 기억이 쌓이면서 이런 환상들이 살살살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와 대상을 연결하는 이 소망 환상은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와 대상을 연결하려는 이 소망 환상은요, 무의식적인 환상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이 무의식적인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꿈이죠. 꿈, 소망 환상, 꿈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사람이 뭘 피하고 무서워하는지, 뭐 어디에 화가 나 있는지 우리가 그 소망 환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놀이 속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나를 좌절시키는 엄마, 마귀 할망구 같은 엄마, 계모 같은 엄마에 대한 그 엄마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은 표현을 하냐면 상어라든지 악어라든지 귀신 유령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싶은 공격 환상이 그 속에서
속에서 놀이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무섭고 잔인하게 나옵니다. 잔혹 동화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판타지를 이렇게 환상을 막 편다면 성인들은 꿈이죠. 꿈 안에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소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꿈을 분석하는 건 무의식으로 가는 통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절정 정동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좋음을 계속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쁨은 이렇게 배격하고 싶은 그런 소망 환상들을 아이들이 그 속에서 정신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정신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할 때 우리 이 사람의 무의식을 탐색할 때, 아이들의 무의식을 탐색할 때 이건 무의식적인 환상을 읽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절정 정동 상태는요, 정말로 바라거나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지요. 정말로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거, 아주 고통스러운 거, 공격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경험들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 환상이 그 안에 담기거든요. 자, 이러한 경험들은 유사한 정동적인 경험들을, 좋은 거는 계속 복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은 피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자, 무의식적 소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욕망들은 원본능의 동기부여 목록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소망보다 더욱 일반적인 어떤 동기적 충동을 나타냅니다. 욕망이 더 강하지요. 소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의식적인 욕망은 구체적인 소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무의식적 환상은 구체적으로 욕망과 궁극적으로는 욕동을 표현하는 소망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의식적인 환상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소망이 뭔지,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론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적인 환상을 읽어내는 거, 분석하는 거, 우리 분석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정 정동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내재화된 대상관계들이 만족스러운 전적으로 좋은 관계, 전적으로 좋은 엄마,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아주 전적으로 나쁜 관계를 축으로 이렇게 조직화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분화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좋은 건 좋은 거 한 축, 나쁜 거는 나쁜 거 한 축, 이렇게 두 축으로만 구조화되어서 조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유아는 절정 정동 상태에 있을 때 자기와 대상에 대한 매우 강렬한 경험을 하지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동적 기억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 나쁜 거, 요 두 개만 딱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자, 이런 내재화 과정에서 아직은 자기 표상과 대상은 분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전적으로 좋은 자기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은 전적으로 나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처럼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 안에서 자기와 대상 표상은 서로 아직은 분화되어져 있지 않다고 이렇게 컴버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초기 심리 내적 구조거든요. 아주 초기요. 아직은 분화가 덜 되었지만 이제 뭔가 서서히 이제 분화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자, 이런 초기 심리 내적 구조는요, 내재화된 대상 관계가 구조로 형성되는 시작. 이제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우리 옛날에 그 페어벤 이론 배웠지 않습니까? 나쁜 대상 그런 것들, 이렇게 좋은 내재화된 대상 관계 구조가 형성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비도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 전체적으로 조직화되는 출발점과도 일치합니다. 또 대상 관계의 내재화는 자아, 초자, 원본능의 삼중 구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을 통해서 환상이 만들어지고요. 이러면서 점점 어떤 정동적 기억들이 세워지면서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이러면서 아직은 분화는 안 되었지만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그 속에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로 무언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도 좋은 것들, 그 다음에 공격적 욕동도 서서히 이제 분화되어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관계는 좀 더 이제 세련되어지게 들어가서 이 대상관계를 통해서 이게 자아, 초자, 원본능 이런 삼중 구조의 우리 인격 구조가 이제 심리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본능의 구조적인 특징은요, 절정 정동, 아주 극도로 좋은 거, 극도로 나쁜 거, 이런 절정 정동과 이에 상응하는 어떤 내재화된 대상관계로부터 파생된 초기 정동적 기억에, 여기 이게 절정 정동, 좋은 것을 주는 엄마,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주는 나쁜 엄마, 이런 것들 대상관계로부터 파생된 초기 정동적 기억의 그런 원시적이고 산만하며 분화가 안 됐고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이게 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충동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압도적
필요적인 것들, 아주 강한 정동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원본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한 대책으로.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지만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초기 주관성과 초기 의식의 미분화된 어떤 특질들, 초기 환상의 형성 과정에 사용되는 어떤 상징 기능들, 이런 것들로 원본능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무슨 얘기, 뭐 같을까요? 마그마가 들끓는 것 같은 거. 우리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조금 연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 원본능들이 들끓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조절된 그의 반면에서 이제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그 뜨거운 강렬한 정동 상태가 아니고 약간 조절된 정동 상태 속에서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컴버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뜨거운 것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강렬한 것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엄마와의 경험 속에서 아주 좋은, 즐거운 이런 것들, 조절된 어떤 정동 상태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직접적으로 아이의 자아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되거나 조절된 정동 상태 하에서 엄마와 유아가 나란히 상호작용하죠. 그러면서 학습하는 경험은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서서히 아이가 자아가 직접적인 심리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다도 차별적이고 도구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기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좀 조절된 정동 상태 하에서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좀 더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억 구조들, 경험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들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이제 센터에서 하는 선생님들끼리 나온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돈된 상태에서 엄마하고 나누는 이 상호작용 경험이 어떤 학습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렬한 뜨거운 정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학습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기능을 배우는 학습 기능이 여기선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기능도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강렬한 정동 상태로 내 무의식이 지배당할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가 학습하는 경험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습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이 산만하고 들떠버렸거든요. 이렇게 차분한 느낌들이 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학습하는 경험들, 뭔가 배울 수 있고 안전된 느낌들, 사회에 조절할 수 있는 이 적응하는 능력들을 보면 엄마하고 이렇게 좀 조절된 정동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엄마의 상호작용의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일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산만하다, 날뛴다, 이렇게 되면 초기 이 정동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원본능이 너무 강화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차분하게 조절된 이 정동 상태에서 엄마하고 나누는 이 상호작용의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떤 기억 구조를 만들면서 학습하는 경험 구조들을 만들고 기억 구조를 만들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 조절 능력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강렬한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조절된 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강렬한 정동이 이렇게 원본능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절된 정동 상태가 자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내재화된 그 대상관계에 엄마 아빠의 금지가 들어와서 초자아를 또 만들어내지요. 이러면서 점점 인간이 인격 구조가, 정신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컴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